자, 안녕하세요. 주식사막 에달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우주 데이터 센터, 오비탈 컴퓨팅, 스페이스X의 다음 먹거리 이런 키워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비용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는 우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꿈이나 상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증권사가 실제 숫자와 물리 조건으로 검증한 리포트를 기준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가 정말 가능한지, 언제 가능한지,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돈이 되는 지점은 어디인지 그걸 하나씩 구조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주 데이터 센터는 왜 나오게 됐는가? 리포트의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지상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비용은 GPU 전력 비용입니다. 리포트 기준 가정은 이렇습니다. 전력 단가 킬로와트당 63원, 데이터 센터 규모 40메가와트급, GPU 전력비만 연간 220억, 10년간 2200억, 여기에 냉각, 백업 전력, 물 사용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제 총 비용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나온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 우주는 태양광을 24시간 쓸 수 있고 대기가 없어서 냉각도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게 우주 데이터 센터 논리의 출발점입니다.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딱 하나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발사 비용이 극단적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펠콘 헤비는 페이로드가 22톤, 발사 비용이 약 6,900만 달러, 킬로그램당 약 3,130달러죠. 그런데 스페이스X가 목표로 하는 스타쉽은 완전히 다릅니다. 페이로드가 100톤, 목표 발사 비용이 1,000만 달러, 킬로그램당 100달러 정도 됩니다. 즉, 기존 대비 10분의 1 이하 수준이죠. 리포트는 말합니다. 만약 스타쉽이 이 목표 비용을 실제로 구현하고 우주 데이터 센터를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면 이론상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이 지상 데이터 센터 전력비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직 가정입니다. 리포트에서는 1차 결론은 단기적으로는 어렵다였습니다. LS증권 리포트는 이 지점에서 분명히 선을 확 그었습니다. 기술적 현실적으로 단기 대규모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은 어렵다. 왜냐하면 숫자로 보면 바로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규모의 문제, ISS와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현재 국제 우주정거장 ISS의 총 발전 용량은 약 250kW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40MW, ISS 대비 160배입니다. 리포트 기준으로 계산하면 40MW급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서 운영하려면 태양광 패널 면적 약 16만 3,280제곱미터, 약 축구장 22개 규모죠. 방열판 면적은 약 35,300제곱미터, 축구장 약 5개 규모고, 이게 단순 이론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필요 면적입니다. 그러면 무게의 문제로 보면 GPU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리포트는 엔비디아 GB200, NVL72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GPU 렉 300개 사용 시 렉 무게만 약 450톤입니다. 여기에 태양광 패널 무게가 약 490톤, 방열판 무게가 약 106톤, 합이 1045톤이 됩니다. 이건 데이터 센터 모듈 자체 무게만 말하는 거고요. 방사선 차폐막, 기타 장비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스타쉽 기준으로 계산해도 발사 비용만 약 1,400억 원이 나오는 거죠. 지상 데이터 센터 10년 전력 비용 2,200억 원과 비교하면 우주가 싸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간극이 큽니다. 소모성이라는 더 큰 문제가 있겠죠. 리포트가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소모성 구조입니다. 한 번 올리는 게 끝이 아닌 거죠. 태양광 패널, 방열판, 냉각 구조 모두 우주 파편과 방사선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ISS에서도 롤러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 우주 비행사가 직접 나가 전기 커넥터를 연결했습니다. 리포트는 말합니다. 이런 작업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려면 우주 공간에 정교한 작업이 가능한 로봇이 필수다. 즉 유지 비용은 초기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궤도의 문제로 살펴보면 어디에 둘 것인가? 우주 데이터 센터를 정지 궤도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방사선으로 인한 비트 플랩 오류가 급증할 것으로 말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납차폐막이 필요하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경제성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저궤도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궤도는 대기 저항이 존재하고요. 거대한 구조물일수록 저항이 증가합니다. 지속적인 고도 하락이 나타날 수 있고요. 결국 고도를 유지하기 위한 추진체가 필요할 수 있죠. 이 또한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리포트의 방향이 바뀝니다. 리포트는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스페이스X의 본질은 우주 데이터 센터가 아니다. 스페이스X의 본질은 우주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는 단순 통신 서비스가 아니라 리포트 표현을 그대로 쓰면 이렇습니다. 스타링크는 우주 철도망을 깔아놓는 것과 동일하다. 현재 통신 구조를 보면 중추망은 해저 케이블, ISP는 계층 구조, 하지만 스타링크는 ISL, 위성 간 레이저 통신 기반이죠. 중추망 자체는 우주로 이동하고요. 이미 700개 이상의 위성이 저궤도에서 중추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 데이터 센터의 논의의 진짜 의미는, 리포트는 이렇게 해석했죠. 우주 데이터 센터 이슈는 기간 통신 사업자 관점에서 보면 CP가 늘어나는 것과 동일하고, 즉 B2B 매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현재 B2C 매출이 중심이지만 우주 산업이 개화하면 B2B 매출 비중도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단기 수요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리포트의 가장 명확한 결론은 단기적으로 가장 큰 수요는 국방용 위성, 발사체, 방위산업. 이미 미국은 JADC2 체계 구축과 우주를 작전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죠. 팔란티어와 스타링크는 이미 미 육해공군 국가정찰국 우주군 수주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은 실시간 데이터 수집, 실시간 연산, AI 지휘 통제,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저궤도 위성이 필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리포트 기준 투자 대상은 명확했어요. 첫 번째는 위성 발사체, 지상체를 판매하는 기업, 그리고 두 번째는 스페이스X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세 번째는 방위 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특히 국내에서는 지상 방산 플러스 항공우주 패키지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는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스페이스X는 데이터 센터 기업이 아닙니다. 스페이스X의 본질은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돈이 되는 구간은 국방 방산 위성 쪽이고요. 중장기 패러다임은 통신 인프라의 우주 이전입니다. 이건 지금 당장 많이 오를 종목 찾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살아남을 구조인가를 보는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종목으로, 종목에서 구조로, 구조에서 수익으로. 여기는 주식사막 매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